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추운 그런 날입니다. 모처럼 저도 좀 많이 잠자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시장, 내일부터 시작될 시장을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아주 많아진 그런 시장이다. 특히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이 악마 괴물이 나타나 툭 튀어나오면서 이미 스물스물 올라오다 툭 튀어나오면서 시장의 모든 것들을 블락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다음 주에 이제 취임을 하죠. 이들의 관세 장벽은 정말 어떻게 시장이 또 선반영이 되는 건지 이미 선반영이 됐는데 또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아프게 하죠. 여기에 또 뭘 사야 하는가, 뭘 팔아야 하는가 이러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일요일 오전입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다우 마이너스 1.64, 나스닥 마이너스 1.63, S&P 500 1.53 모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네, 끝이 좋지 않는 투수와 주식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좋지 않는 모습은 전형적인 약세 시장. 미국이 상당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회피,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상당히 변동성, 불확실성,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신 지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은 그렇게 심하게 빠질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지켜보는 저의 기본적인 뷰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 유튜브를 하나 만들면서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금리라는 것은 성장과 물가와 수급과 통화정책의 함수이다. 그런데 성장도 금리 상승 쪽으로 작용할 거고 물가도 금리 상승 쪽으로 작용할 거고 수급도 안 좋아서 금리 상승으로 작용할 것 같고 통화정책도 금리 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컨언드럼 수수께끼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들 4개 모두 다 3중고 4중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어제 결론을 냈죠. 그래서 금리가 10년짜리 기준으로 지금 4.7 정도인데 5%를 때려야 이 장은 일단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5% 간다 하면 안 가죠. 하지만 7을 넘어서 5% 근처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나머지 30bp의 트리거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의 정책,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채권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변수인 거죠. 하지만 상당히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정적 스탠스를 놓고 봐야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간다는 5%는 살짝 찍고 내려올 뿐이지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좀 힘에 붙여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그렇죠. 성장력을 어떻게 또 조정을 하고 물가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리가 5% 근처에서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어제 굉장히 강조했던 게 결국은 미국 국채를 사자가 사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 뭐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사줬는데 특히 중국이 최근에 미국 국채의 수요를 많이 줄인 매도로 나서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라든지 떠나갔던 미국 채권의 그 수요자들을 다시 불러오려면 양털깎기를 해야 된다. 누구 하나를 두들겨 패서 flight to quality 안전자산은 역시 미국 자산밖에 없구나. 미국 채권밖에 없구나. 이러한 가능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한국이 타겟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게 이제 단순한 저의 내피셜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각오나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그 높은 금리는 결국 성장주의 부담이죠. 네, 돈을 많이 차입해 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을 성장을 시켰는데 금리 차입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퍼라든지 이런 것을 고퍼를 줄 수가 없는 구조.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AI 반도체 종목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스는 시장 기대를 넘어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2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월그린스는 원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작년 2월에 다우진스에서 6년 만에 퇴출당한 숨을 나가기도 했죠. 또 델타 항공은 우리 소비지표를 가름할 수 있는 델타 항공은 예상 또는 호실적과 강력한 가이던스에 힘입어서 주가가 8% 이상 뛰었습니다. 미국 원자력 기업 1위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지열 및 천연가스 에너지 캘파인 인수를 계획을 밝힌 후에 주가가 26%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날 금요일날 시장 전략가들은 이날 나온 고용지표에 대해서 경제는 좋은 소식이지만 시장에는 그렇지 않았다. 최소한 지금으로는 그렇다. 경제는 좋은데 주가에는 반대로 적용하는 것. 결국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발을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너무 좋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고용, 실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 그렇다면 미국을 이끌고 있는 성장주를 두들겨 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엮여서 그 다음에 작년에 너무 많이 오는 거에 대한 이익 실현, 그 다음 트럼프 행정부의 언클리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팔자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이 침체로 갔을 때, 하락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주가가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핵심 키포인트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확실히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1조 4천억이나 샀습니다. 네, 20조 정도 팔다가 최근 일주일간 1조 4,924억 코스피는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을 팔죠. 확실히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꿈으로 가는 주식은 팔고 전통적으로 숫자를 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통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우리 국내의 개인 투자가들이 7,500억이나 살 정도로 서로 다른 모습.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끌고 가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이끌고 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109.490 다시 상승하는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는 1473원 살짝 하락하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네,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1500을 찍을 거냐, 모든 사람이 찍는다면 또 안 가는 모습이 있죠. 일본 엔화는 강세로 돌아섰냐, 157.69원. 네, 금리는 어제 보여드렸죠. 2년짜리는 4.392, 13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768, 8.7bp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20년짜리가 드디어 5%를 찍었네요. 5.041, 6.3bp 상승, 30년짜리는 4.966, 4.6bp 상승. 결국 20년짜리가 5자를 찍는 그러한 금리 상승이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미국의 한파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은 그런 영향으로 3.58%나 유가가 올랐죠. 76.57달러. 상당히 물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숫자화되고 있다. 물가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 13일 날인가 14일 날 물가가 발표되는데 MOM으로는 0.4%는 올라갈 거, 2.9 정도 기록할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쇼크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한파가 몰아치고 경제가 좋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7.84%나 상승하며 3.98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유럽의 천연가스 TTF는 0.04%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각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봅시다. 브로드컴은 2.18% 하락, 224달러 사야죠. 브로드컴은 이 박스권에서 200달러 초반이면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눈 감고 브로드컴은 사야 된다. 테슬라는 0.05% 394달러. 테슬라는 저는 380달러 전부터 사자. 좀 기다려라. 한 템포 더 숨을 참고 기다리자. 가서 450달러까지 박스권 트레이딩 해야 되죠. 네. 팔란티어도 1.4인데 네, 이 정도 가격이면 70달러 이하에서는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네. 이는 100달러가 우리 목표죠. 최종 목표는 200달러이다. 사서 쟁겨라.
아이온큐는 6.88% 상승했네요. 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가을바람님은 뭐 그렇지 않다. 양자 컴퓨터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반대 논리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 기업들도 내부에로 서로 주식이 주가 분위기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온큐는 6.88% 상승, 리게티는 11.00%나 하락, 8.9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살벌합니다. 네, 살벌합니다. 네, 퀀텀 컴퓨팅도 9.38% 하락을 하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네, CLSQ도 반대로 CLSQ는 8.72%나 상승했네요.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 리게티,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을 뭐 D-Wave 많이 다뤄줬는데 CLSQ는 제가 양자 컴퓨터 기업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비 에비에이션도 7%나 빠졌다. 꿈으로 가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박살나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후에 또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140달러, 150달러, 뭐 이 박스권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엔비디아는 135달러, 이 정도에 사서 150달러까지 박스권이다. 예, 지난번에 140달러 넘었을 때, 제가 150달러 근처에 왔을 때 사라 그랬죠. 팔으려고 그랬죠. 박스권이다. 네, 엔비디아는 박스권에서 놀 것 같아. 애플도 2.41%나 오르면서 막았던 것들을 많이 토해내는 모습. ARM도 3.24, 네, 다 토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죠. 저는 AMD 이제 판지 오래됐는데 AMD 팔아서 브로드컴하고 팔란티어 이런 쪽으로 옮겨갔는데, 여러분들도 AMD는 이전에 AMD가 100달러가 무너지면 사야죠. 반대로 사서 12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울타비티 0.74% 상승. 일라이밀리가 모처럼 올랐네요. 다시 8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799.9달러.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이 악영향을 받는데 일라이밀리는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금리 상승과 무관하게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기대감을 올라오는데, 이게 끝나면 에스코 뭐 여러 가지가 계속 줄지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올해는 제약바이오가 다양한 M&A라든지 ADC라든지 그다음 비만 치료제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SC제 여러 가지 것들 호재가 좀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07% 하락. 그 여우 같은 젠스랑이 의도적으로 마이크론을 계속 밀죠. 네, 미국에 대해서 아주 브라이트한 면들, 미국 기업을 잘 도와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꼬리를 살랑살랑하는 정말 개 같은 놈입니다. 네, 젠스랑 절대 믿으면, 여러분 대만 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중국 놈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TSMC 0.6% 상승, 208.37달러.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2% 하락. 네. 어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던데, 이분이 트럼프 공약 수혜주, 트럼프 공약은 뭐고 트럼프 공약의 수혜주는 뭐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결론만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트럼프가 바로 실행할 공약 12개 법안을 미국 의회에 가서 찾았는데, 대학 스포츠 성별 결정, 굉장히 젠더 문제죠. 불법 이민자 체포 기준을 확대하겠다.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 입국 체류 제한, 경찰 공격 시 추방 근거를 확대하겠다. 피난처 돈 시 연방 자금을 차단하겠다. 그렇죠? 뭔가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하면 차단하겠다는 거죠. 연방 경찰 추격 중 도주 시 처벌, 추가 처벌을 확대하겠다. 도주하면 낙태 시 생존 아동 보호법을 보호를 확대하고 국제 형사 재판소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 대만 거주자의 세금 규정을 변경하겠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법안이었습니다. 대만 거주자가 미국에 오면 세금을 확대해주고 기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겠다.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이제 요구하겠다. 펜탈린 관련 물질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래킹 금지 임시 조치를 해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주를 이분이 써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트럼프 2기 계속해서 반복 답안지를 주고 있다. 트럼프가 짝지어진 7개의 큰 카테고리, AI, 암호화폐, 혁신, 중소형주, 금융주, 전력, 원전, 인프라, 에너지, 가스, 머스크, 이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와 페이팔도 있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ETF. 네. 이분이 상당히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2부 애널리스트 유튜버가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건 항상 취임식 전후로 테마주 과열이 진정이 되더라. 양자 컴퓨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트럼프 시대에 막 흥분했던 것들이 항상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모든 최근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집권 때 그 형태가 나타나면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 시장은 나쁠 것 같지 않다. 이 가정이 또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향후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올해 좀 쉬어갈 가능성, 이런 가능성, 높은 고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모든 성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unclear,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주식은 충분히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달러가 지금은 강세지만 약세로 돌아선다면 다른 이머징 통화들이 대신 강세로 돌아서겠죠. 달러가 약세이고 이머징 통화, 특히 한국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야 돈이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인데, 달러는 과연 약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건 반대 의미로 원화 강세, 즉 한국 시장의 상승을 의미한다. 달러는 약세가 가능하냐? 그래서 여러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신영진 김학규 센터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김학균 센터장의 논리를 빌려보면, 먼저 미국의 재정 수지가 너무 크다. 네, 재정 수지가 너무 크다. 네.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네.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수지가 악화될 때는 달러는 항상 약세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포 곡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세금을 깎아주면은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생기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공화당 정부의 핵심 기조인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메꿔졌느냐 봤더니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레이건 때도 감세를 하고 부시 때도 감세하고 트럼프도 감세했는데 전부 다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레포 곡선은 허구다, 허상이다. 네, 지금 이제 파웰을 밀어내고 이 래퍼, 이 사람을 미국의 FOMC 회장으로, 의장으로 앉히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거죠. 래퍼. 네. 그래서 과거의 미국 행정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은 전부 다 전임 정부보다는 감축을 하겠다는데 감축을 한 역사가 없는 거죠. 여기만 이제 코로나 발병인데 더 컸으면 컸지. 따라서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에 머스크가 2조 달러 줄이겠다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숫자를 대보고 돌려봤더니 1조 달러 줄이면 많이 줄일 것 같다. 살짝 발을 뺀 거죠. 네, 쟤도 뭐 다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발을 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네,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전부 적자가 나오는 거죠. 네, 재정 적자, 달러 강해도 재정 적자, 달러가 강해도 재정 적자. 네, 따라서 달러가 강해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세 기조는 결국 달러 약세를 가져왔다. 달러 약세를 가져왔다. 이 감세 기조는 전부 달러 약세를 가져왔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학균 센터장이 하는 말이, 시계열로 크게 보면은 미국 주식은 오르지만 짧게 쪼개보면 미국 주식이 침체했던 경우도 많다. 1937년에서 1950년까지, 1968년에서 1982년까지, 2000년대, 2013년까지 10년 동안 주식이 박스권에 갇히는 케이스도 있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렇게 갇힐 확률도 있지 않느냐. 꼭 미국 주식이 무조건 매년 우상향한다는 그러한 것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간 동의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인데 GDP 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주가가 박살난 케이스는 없다. 한 해 주식이 하락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오르더라. 그렇죠? 우리가 2023년에 하락을 하니까 주식이 미국 주식이 2024년 올랐죠. 네. 올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빠졌는데, 네, 반대로 우리나라는 올해 오를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단짠이 계속 되더라는 거죠. 그죠? 한 해 빠지면 한 해 오르고, 한 해 오르면 한 해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나타나더라. 꼭 GDP와 연계돼서 볼 필요는 없다. 주식이라는 것은 경제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또 통화정책의 함수다. 경제가 작년에 안 좋으면 올해 그냥 통화정책을 막 돈을 막 푸는 거. 이게 이제 주식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핵심은 금주의 한국 주식은 지속 상승 가능하냐, 상승 가능하냐면 그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5년도 초반에 들어서 코스닥이 5.9%, 코스피가 5.1%,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지금 1등을 하는 거죠. 홍콩은 마이너스 4.8, 중국 마이너스 4.6, 뭐 본격적으로 두들겨 맞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빼고 올랐다. 2024년에는 반대였죠. 우리가 이제 바닥에 있었고, 네, 이러한 단짠, 이 흐름이 일단은 연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반등을 한다면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중국 폭탄 때리기 수혜주가 우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일 취임식 이후 중국 폭탄 때리기가 시작되면 수혜주와 피해주가 가려질 것이다. 이 중 한국 수혜가 뭔지 가름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한국 주력 업종들이 피해보다는 수혜주가 될 가능성. 반도체는 이미 이제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조선, 뭐 철강, 화학 모든 것들이 중국을 박살낸다면 미국은 제조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중인데 이 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네, 대체가 될 확률. 따라서 중국 때리기는 우리나라의 수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원화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 가장 약했던 원화가 작년은 YT도 14.5%나 강세였는데 연초 이후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 정도 강세. 또한 12월 환율 급등을 우려했던 외환 보유액도 증가했다. 12월 4,156억 달러, 다시 4,000달러 이상으로 달러를 쌓아놓고 있는 거죠. 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중국 때리기의 수혜주, 원화가 강세로 돌았을 가능성. 작년에 우리나라 원화가 14.5%나 약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브라질 헤알이 플러스 2.2 강세, 한국 1.2로 두 번째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연말 10조 원까지 하락한 한국 주식 거래대금이 19조 원까지 2배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장이죠.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등 다양한 테마들이 순환매로 돌아오면서 고질적으로 문제였던 메마른 거래대금 이슈에서 벗어나서 거래대금이 2배가량 20조까지 느는 모습은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평균 작년에 19조 원이었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죠. 네, 거래대금이 늘어야 주식이 오릅니다. 네 번째도 앞에서도 보였지만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다. 네, 코스피에서 1.5조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이후 무조건 팔기만 했던 외국인들이 7월 이후에 계속 이렇게 팔았죠. 올 1월에 들어와서는 매수하는 모습은 확실히 고무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오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우리나라 무역이 굉장히 강하다. 생각보다 강한 거죠. 세계에서 무역이 흑자난 나라가 몇 개 안 나는데 우리나라 의외로 강하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낮다. 코스피퍼가 8.7배. 네, PBR은 0.88배. 미국 S&P가 21배니까 아직도 우리가 10배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퍼 8.7배, 코스피 PBR 0.88배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는 21.5배네요. 네, 유로스탁은 13.4배, 니케가 18.6배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저평가는 맞다. 10배까지는 가야죠. 여섯 번째는 미국의 주가 조정 수혜주다. 네, 미국의 주가 조정 수혜주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수혜주로 우리나라를 선택한 겨 중국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죠. 다음에 에이직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조선업 등 나름 중상위 이상의 평타를 칠 수 있는 미국이 간지러운 부분, 또 글로벌 트렌드의 최선두권은 아니지만 중상위권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도 미국 시장과 외국인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고 연초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올 여름이면 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네, 정말 빨리 뭔가 결정을 해서 새로운 부대, 또 새로운 리더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우라 씨가 뭐 너희 진보는 한 건 뭐 있냐? 우파보다는 낫죠. 우파보다는 네, 우파보다는 꼴통 우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네, 아니 정권을 자기들이 잡아놓고 왜 책임을 민주당한테 넘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나마 이렇게 잘 세우는 것은 진보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날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른쪽 날개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사고로는 두 개가 건전하게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고, 그 다음에 사람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파의 날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뭘 사야 하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빠질 요인을 찾기가 어렵고 비워진 수급도 채워야 된다. 한국 증시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미 정책 수혜가 명확하거나 뭐 조선주 같은 거죠. 성장에 대한 차별점 모멘텀이 있거나 에이직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한국만의 강점을 보유한 기업 뭐가 있습니까? K푸드, K팝, K조선, K방산, 트럼프 관세 장벽을 세웠을 때 수혜주, 중국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라서 연말까지 비관이 팽배했던 한국 증시가 지금은 기회의 땅이 될 시기가 되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이번 주에 주요 일정 봅시다. 25년 JP모건 헬스케어가 15일까지 열리네요. 미국 PPI가 화요일 나오고 CPI가 수요일 나옵니다. 수요일 CPI, 화요일 PPI. 금통위가 우리 16일 날 있고 굉장히 중요하지. 이번에 또 내릴 것이냐. 중국 4대피 GDP 공개, 20일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 취임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 미국이 조정받을 때 우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조심을 하자. 금리 상승 피해주와 금리 상승 수혜주를 잘 가리자. 금리 상승 피해주는 뭡니까? 성장주들은 다 피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혜주는 뭡니까? 보험이나 금융 쪽은 좀 수혜주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오래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일시적 요인으로 금리가 올랐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확실한 숫자와 성장성과 미국 수혜주가 강력해 있는 전력기기, 조선과 전력기기, 그렇죠? 그 다음 인프라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로 좀 좁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카페에 이번 주 투자하고 관심을 가질 종목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 항상 보여드렸죠? 트럼프 취임 전에 일기 때 주가가 오르고 취임 후에 주가가 빠지더라. 법인세와 관세, 법인세를 인하하니까 수급에서 채권 금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관세를 때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력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화두는 두 개다. 금리 상승으로 미국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인플레이션이 곧 발표가 되는데 흔들흔들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답.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V자 반등으로 가기는 힘든 장세다. 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 일부 섹터로 돈이 몰릴 것이다. 대표적인 게 조선, 전력기계, 그 다음 인프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발표될 그 수혜주, 중국 때리기 수혜주, 이렇게 좁혀서 일단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돈 벌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료 카페니까 천천히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도 좋고 운동하기 좋고 쉬기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한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특히 감기 요즘 너무 심한데 감기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